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 첫 시간도 특별한 손님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는 가까이톡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가까이톡에 정말 소중한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행사의 여왕이죠. 임수지 씨와 함께합니다. 수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수지 씨를 모셔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지 씨, 혹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임수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요즘 확실히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가까이톡에도 정말 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와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수지 씨에게 뭔가 신선한 특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는 저희 이제 좀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고, 제가 수지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트로트라는 장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굉장히 빨리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트로트가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가수의 꿈을 꾸시다가 접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트로트에 애착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계속 들으시다 보니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제 녹아드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가수가 되셨을 때. 네, 저희 어머니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이 방송 나오는 거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네, 같은데요. 아직 말씀은 안 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려고요. 오늘 되게 방송에서 잘 해주고 계신데 방송 첫 데뷔를 영상으로 보여드린다면 수지 씨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어머니께 영상 편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따 준비할 시간은 드릴게요. 네. 네, 마음의 준비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수지 씨에게 다음 질문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트로트는 이렇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또 신기한 점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가수도 트로트 가수일까요? 아니면 맞아요. 트로트 가수예요. 어떤 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강문경 가수를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막 마음이 막 좀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장 좋아합니다. 아, 혹시 그 강문경 가수의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으실까요? 아버지의 강이요. 아버지의 간. 네. 아버지의 간. 강, 저 방금 뭐라고 들었냐면 아버지의 간염이라고 듣고 너무 아픈 사연이 있는 곡인데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버지의 간. 네. 슬픈 노래예요. 약간 제목부터 좀 슬픈 네, 느낌이 맞아요. 들긴 합니다. 혹시 그럼 수지 씨 이따가 제가 노래도 한 소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곡을 부르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행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 이따 이제 수지 씨가 행사에서 어떤 곡을 제일 잘 부르신지 들어볼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우리 수지 씨가 굉장히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네.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그 가요제는 좀 어떻게 나가게 되셨나요? 저는 가요제 생각은 안 하고 있다가 주변 지인들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냥 재미삼아 처음에는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대상을 타게 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신 차려보니 어느 날 가수가 돼 있었다. 어쩌다 보니 스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래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수지 씨, 트로트 가수는 초등학교 때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수지 씨가 좀 노래를 잘한다는 건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너무 겸손이 심하신 아니요. 것 같은데. 저는 한참 또 노력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지 씨에게 좀 묘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외모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 세련되고 굉장히 도도한 느낌이신데 말씀 한마디마다 너무 겸손하고 참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셔서 지금까지는 본 적 없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수지 씨, 이쯤에서 노래를 한 소절 들어보고 싶은데요. 행사의 여왕이라고 하신 만큼 행사에서 제일 자신 있었던
반응이 좋았던 곡 뭐였는지 딱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작할까요? 곡 소개 먼저 해주시고 이런 곡이고 이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수 진성 가수님 노래고요. 제목은 못난 놈이라는 노래. 제가 행사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감사합니다. 아니, MR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불러주셔서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거짓말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저는 노래 못해요. 저는 그 정도 실력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소절을 뽑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이렇게 1열에서 이렇게 귀한 노래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지 씨의 노래까지 다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이 노래를 행사에서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반응이 제일 좋았나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추천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곡 선정을 항상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매번 이런 행사에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런 노래를 해라. 하고 이제 제가 매번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어머니께서 기획사 사장이자 매니저이자 여러 가지 롤을 담당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거의 맞아요. 곡까지 정해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어머니께서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수지 씨를 통해서 대신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좀 기습 질문을 드려야 할 게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수지 씨의 가수 활동을 언제까지 응원하시나요? 쭉 이어나가게 응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머니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너도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니? 저희 엄마 맨날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사실 저의 좀 작은 사소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또 갔습니다. 굉장히 어쩌다 보니 가방끈만 길어지는 상황인데 엄마 이제 저한테 졸업은 언제 할 거니?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얘기 종종 하시거든요. 수지 씨 어머니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결혼은 그냥 노래랑 결혼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너의 꿈을 펼쳐라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십니다. 진정한 기획사 사장님의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딸이 다른 현실적인 그런 거에 거리끼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치길 원하시는 그런 어머니신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지 씨는 나는 노래와 결혼했다. 나는 트로트와 결혼했다. 이런 마인드신 거죠? 네, 맞아요.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행사의 여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지 씨가 또 궁금한 점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열심히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악기도 배우고 싶고 또 작곡도 하고 싶고 작사도 하고 싶고 너무 많아서 이 정도까지만. 근데 정말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셔가지고 수지 씨가 나중에 어디까지 성장하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또 약간 위기감이 드는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MC 분야까지 진출하셨다고 해요. 그건 제 역할인데 그 문선 거리축제 MC를 보셨다고요? 네, 이번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번에 임진강 가요제 MC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MC를 볼 때랑 노래를 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좀 떨리는 느낌이 반대일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막 그 둘의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이런 느껴지지는 말씀이실까요? 않아요.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어떤 분야에서 막 떨리지 않고 떨리고 이런 건 없고 항상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뭘 시켜도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해내는 그런 수지 씨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덩달아서 저의 자리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수지 씨 본받아서 뭘 시키셔도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수지 씨와 즐거운 대화 이어나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어머니께 영상 편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지 씨의 어머니이자 기획사 사장님이시자 매니저이자 또 어쩌면 가장 팬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어머니께 영상 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민망하지만 저희 어머니께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내가 꼭 들어드릴게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무명 가수 생활을 하다 접으시고 그 꿈을 간직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서 딸이 꿈을 이루는 이런 모습 지켜가고 계시니까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수지 씨에게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봤는데 저 유명한 가수가 돼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트로트 장르만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트로트와 뭔가를 결합해서 하고 싶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꿈도 있으실까요? 지금은 트로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어플에는 전부 다 트로트밖에 없어요.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네, 전부 다 트로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탄탄해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분야가 또 생각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트로트입니다. 한우물을 파는 대표적인 예시를 우리 수지 씨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 더 근본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만의 확실한 영역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좋은 마인드를 우리 수지 씨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악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색소폰을 한번 불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을 멋지게 연주를 하는 게 제 꼭 소원입니다. 꼭 그럼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으실까요? 색소폰으로? 예, 아버지의 강이요. 아, 강문경 가수님의 아버지의 강. 그러니까 결국 수지 씨와의 모든 대화가 트로트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제 어머니의 꿈이었고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곡은 강문경 가수님의 아버지의 강.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싶지만 그 악기를 통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 역시 트로트인 아버지의 강. 네, 맞아요. 이렇게 수지 씨라는 사람 안쪽에는 트로트라는 강한 그런 집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열정에 너무 좋은 기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지 씨에게 궁금한 점이 나중에 혹시 행사 MC를 보면서 동시에 거기서 노래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도 될까요? 네. 네. 거의 요즘에 이런 말을 원맨쇼라고 하죠. 노래도 혼자 하시고 나중에 색소폰도 혼자 부시고 행사 진행까지 혼자 하시는 모습이 내가 느껴져서 약간 위기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지 씨께 궁금한 점이 이제 행사를 돌아다닐 때 이럴 때 가장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난 가장 행복하다. 아무래도 행사니만큼 모든 분들이 호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도 막 같이 춰주시고 막 같이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야 좀 행사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대에 섰을 때 그 환호를 받는 모습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관객분들께서도 수지 씨의 이렇게 밝고 단단한 에너지에 노래를 듣고 항상 힘을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옆에 앉아있는 저조차도 지금이 굉장히 아침 시간인데 많은 기운을 받고 있거든요. 수지 씨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셔서 저희 방송에 또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행사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까지 혹시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저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빨리 성장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장의 길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길을 계속 걸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지 씨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수지 씨가 오늘 방송은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자기 PR, 영상 평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가수 수지입니다. 임수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항상 열심히 바른 자세로 트로트 열심히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예뻐해 주시고 꼭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행사 관계자님들께서도 우리 수지 씨에게 눈독 들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래부터 진행, 그리고 미래에는 색소폰까지 가능한 정말 다재다능한 인사인 수지 씨 모시고 오늘 함께 했었습니다. 서비스로 저까지 불러주시면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저희 항상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가까이톡 시간 수지 씨를 모시고 즐거운 대화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가까이톡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씨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요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지혜 기자, 우선 이번 화재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불편은 민원 처리였습니다. 정부24 서비스 대부분이 멈췄고 복구 중이지만 온라인 민원이 모두 현장 방문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몇 분이면 끝나던 일이 반나절 걸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그런 법률적 서비스에도 좀 차질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진위 확인이 막히면서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포 접수, 배송 조회가 안 돼 선물 배송이 막힌 겁니다. 화장시설 예약 시스템 이하늘도 멈추면서 유족들이 직접 전화로 예약해야 했습니다. 하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져서 더더욱 불편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국민 생활 전반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한 전산장애가 아니라 행정, 금융, 생활이 동시에 멈춘 겁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재해 복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 게 드러나면서 구조적 문제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백업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하고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서비스 비상 매뉴얼을 강화해서 국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정부가 아직은 공허한 개발이란 사실을 좀 실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29일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시장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첫날 서울 명동과 면세점은 오랜만에 활기를 띨었다고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들어온 1,700명이 몰려 면세점 매장이 붐볐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는 물론 호텔, 항공사도 매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관광객 100만 명을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싹쓸이 쇼핑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체 관광객 6커에서 개별 여행객 3커 중심으로 관광객 트렌드가 변하면서 중국 SNS를 통해 접한 한국 로컬 명소를 탐방하고 K컬처를 체험하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제는 트렌드를 6커가 아닌 쌍커가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는다 해도 그 소비 효과는 좀 예전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광객 수가 늘면서 예전만큼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지면 현중 정서나 불법 체류 문제와 맞물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무비자 입국은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숫자보다는 좀 질 높은 관광에 대한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어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는데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숏폼 콘텐츠가 도입되자 이제 학부모들부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3일부터 적용된 개편은 프로필 영역을 피드 형태로 바꾸고 지금이라는 탭에 숏폼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 시간을 늘려 유튜브, 인스타와 경쟁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문제는 숏폼을 끌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국민 메시지 앱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연락하려는 부모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숏폼 노출을 막을 수가 없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연락하려면 카카오톡을 열어야 하는데 쇼폼이 뜬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 학부모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본다며 우려를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법정 대리인 확인 절차로 그 제한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매년 갱신해야 해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쇼폼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쇼폼에 반복돼서 노출이 된다면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학습 방해가 되며 또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 양상이 알코올과 마약과 비슷하다며 우울과 불안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네, 카카오톡은 더 이상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공적인 연락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서비스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신용사면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갚으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미 상환한 257만 명은 30일부터 바로 말소가 됐고요. 아직 못 갚은 112만 명도 연말까지 갚으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네, 무려 37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이제 빚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신용 점수도 크게 다시 오르겠네요? 네, 평균 40점이 올랐고요. 20대는 50점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9만 명, 그리고 은행 대출 가능 인원도 23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조치엔 당연히 양면적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신용자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구제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후 관리인데요. 단순히 기록 삭제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교육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효과는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파장이 좀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한 명이 2명 가까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수준으로 갈 전망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삶 만족도는 3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에 적극적인 액티브 시니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건강과 외모 관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시대는 도래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면 초고령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빈곤 해소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 대책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편지의 기자와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경제톡톡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가오는 추석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명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지의 기자님과 함께한 경제톡톡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유현공원으로 떠나볼 건데요. 이 소개드리기 앞서서 앵커님은 좋아하는 가을밤 풍경 있으신가요? 저는 낙엽이 막 쏟아지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풍경을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가 기분을 한층 더 업시켜주는데요. 요즘 또 SNS에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참 많이 들리고도 합니다. 이 가을밤 하면 노래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 가을 감성 분위기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2025 유현공원 가을축제, 유현의 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유련의 밤은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강남구 유련공원 잔디공원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장은 무료라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온종일 체험과 공연이 이어집니다. 와, 축제를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니 그게 정말 좋은 점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열리는 축제인 만큼 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전부터 저녁까지 알차게 프로그램이 채워져 있습니다. 총 6개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책 쉼터 상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책 쉼터에서는 클레이 화분, 조화 액자,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여유로운 잔디광장 일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3시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야외 동화 구연이 진행이 됩니다. 백희나 작가의 장수탕 선녀님 동화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쁜 자연 풍경에서 동화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로 펼쳐지는 구연 동화라서 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리수 와우카가 운영이 됩니다. 아리수를 시음할 수 있는데요. 아리수뿐 아니라 망고 주스, 청포도 주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음료수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텀블러 챙겨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시음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 서울 수도와 물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교육적인 의미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 또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정원을 여행하는 돌 체험이 있는데요. 정원 산책으로 든 생각을 돌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려돌이라고 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구매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나네요. 눈이 달려있고 작은 인형처럼 꾸며져 있는 돌이었는데 이 유련공원의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돌을 단순한 자연물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원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허브 씨앗 심기는 직접 허브 향을 맡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허브 씨앗을 심어보며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화분 꾸미기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화분을 꾸며서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체험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 흐를 것 같은데 이 즐거움을 더해줄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을밤의 분위기를 더해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대들일까요? 네, 가을밤에 이 축제에는 노래가 빠질 수가 없겠죠. 나세진의 마술쇼, 샹송제이의 샹송, 김지훈의 크로스오버, 그리고 이병욱과 린의 대중음악까지 정말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저녁 감성을 선사할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MC 조영구의 진행과 함께 성큼 찾아온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님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정말 동화구연부터 자연 체험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저만의 정원 만드는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정원 만들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렇다면 예약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가장 궁금할 부분이겠죠. 이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직접 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처 거주하는 분들은 온종일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편하게 공원도 산책하는 겸 유령공원 오셔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심더 특별 프로그램은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예약이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미리 살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배치도를 보고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배치도를 보시면요.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공연 무대, 책쉼터, 체험촌,
그리고 아리수 와우카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고 이동하시면 더 알차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또 책쉼터 앞에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서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축제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채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유련의 밤 축제에 대해서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채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공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사진과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서울대 공원 다른 계절별 행사 일정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10월 11일 토요일 유령공원 일원에서 유련의 밤 재미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올가을 유련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을밤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한 시간에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집중 조명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말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플로리다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플로리다는 원래 은퇴한 부자들의 휴양지로 유명했죠. 팜비치 마라라고 같은 고급 리조트가 대표적이고 기후와 자연환경이 워낙 뛰어나서 장기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은퇴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부자와 글로벌 슈퍼리치까지 몰리면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플로리다 부촌화의 이유, 최신 부동산 동향, 유명인 투자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미국 부동산을 다루는 거라 저도 벌써부터 신나는 것 같은데, 그럼 우선 플로리다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부터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플로리다는 원래 은퇴부자와 고소득자들의 휴양지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부자와 글로벌 슈퍼리치까지 눈길을 돌리면서 부촌화가 본격화됐습니다. 뉴욕과 LA 등 서부 지역은 집값과 생활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반면 플로리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과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성비 좋은 고급 주택지다라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없다라는 절세 혜택까지 겹쳐지면서 단순히 휴양지가 아니라 투자와 절세,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초고가 주택 사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사라소타의 세레니시마 저택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35,000제곱피트, 약 1,000평 규모의 이 저택은요,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웅장한 살롱, 그리고 침실 6개, 욕실 8개, 자동차 애호가를 위한 차고까지 갖췄죠. 가격은 3,0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1억 원인데 단 25일 만에 거래가 완료됐을 정도로 슈퍼리치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산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재산세만 2억 8천만 원, 관리비도 억 단위지만 부촌화와 고초고가 주택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도 안 돼서 거래가 완료된 걸 보면 정말 그 수요 자체는 탄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좀 새롭게 생기고 있는 고급 단지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클리어워터의 바이서로이 레지던스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86세대 규모의 워터프론트 콘도 단지로 펜트하우스 한 채만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6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10년간 주택 가격이 64% 상승했고 임대료도 1년간 9.1% 증가하면서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새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주택과 신규 단지 개발이 맞물리면서 플로리다는 부촌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부촌에는 유명 인사들이 좀 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명인들이 플로리다로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는 마이애미 인근 워터프론트 부지를 매입했고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플로리다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축구전 선수인 베컴과 메시,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까지 플로리다로 이주하면서 워터프론트 저택과 콘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세제 혜택, 생활 편의성이 맞물리면서 슈퍼리치와 유명인들에게 최적의 거주지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단순히 집값과 경치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는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가 없어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베이조스는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기고 아마존 주식 매도에서 약 1,950억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재산세 폐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제 부담 역시 더욱더 줄어들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투자, 절세, 라이프스타일 모두를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지가 플로리다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세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플로리다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좀 젊은 부자들의 이동도 아무래도 활발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뉴욕과 LA 이렇게 서부 지역의 경우 아주 고비용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고비용 지역에서 벗어나려는 탈캘리포니아 현상까지도 요즘 굉장히 팽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같은 비용으로 플로리다에서는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심지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려 생활비에 보태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엔데믹 이후 생활비 부담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플로리다로의 이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이주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플로리다의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네, 2019년 2,148만 명에서 2023년 2,26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14년간 연평균 20만 명씩 증가한다고 봤을 때도 2,70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젊은 부자와 글로벌 슈퍼리치의 이동과 맞물려 인구 증가가 지속되면서 부천화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급 주택이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와 수요 집중이 함께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죠. 그럼 아무래도 기업의 환경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H마트 올랜도점 개장, 그리고 인천공항 직항 연결 등 물리적인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한인 자산가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과 MS 등 글로벌 기업이 플로리다의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미니 실리콘밸리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기업 유치와 주택시장이 함께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촌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니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정말 플로리다의 현재 상황을 딱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네, 포트 로더레일, 잭슨빌, 코럴 게이블에 애플과 MS 신규 오피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금융기업들도 남부로 이렇듯 확장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고급 인력과 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부천화가 단순 주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적 허브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변화에는 항상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딸려오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급 주택의 수요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중저가 주택의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2014년 거래수가 43%나 차지하던 20만 달러 이하 주택 비중은 현재 2024년 기준 6.13%로 줄어 사실상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렇듯 부촌화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격차와 수요 집중을 동시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네, 양극화 문제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앞으로 이 플로리다의 부촌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리치와 젊은 부자의 이동, 기업 유치, 절세 혜택까지 겹쳐지면서 플로리다는 앞으로도 미국 내 신흥 부촌으로 계속 주목받게 될 것 같습니다. 부촌화가 단순히 주거지 변화가 아니라 경제, 문화, 투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현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고급 주택과 기업 밀집 지역, 절세 혜택, 인구 증가 추세가 바로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라소타, 클리어워터, 마이애미 워터프론트 지역은 여전히 유망하고 젊은 부자와 슈퍼리치의 꾸준한 수요가 이어진다는 점이 바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 다뤄봐서 그런지 오늘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휴양지가 아니라 투자, 절세, 라이프 스타일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부촌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슈퍼리치와 젊은 부자, 글로벌 기업의 이동으로 플로리다는 계속 주목받을 지역이 될 전망이고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역시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플로리다의 부동산 사례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부동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략적 선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인기 지역이나 핵심 상권에서는 주택이나 오피스 선택 하나가 삶의 질뿐 아니라 세제와 투자 수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우리 시장과 일상에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저희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맛집,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승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가을밤의 로맨스와 화려한 빛의 향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진주 남강 유등축제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남강 일대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수천 개의 유등이 강위를 반짝이며 잔잔한 물결과 선선한 바람,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사진을 보니까 벌써부터 설레는 감정이 막 드는데요.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빛이 반짝이는 현장으로 가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강위의 유등과 선선한 가을바람, 축제의 달콤한 향기까지 느끼며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어떤 축제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남강과 진주성 일대에서 열리는 전통 등불축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전투에서 군사들이 신호와 소통수단으로 유등을 띄우던 전통이 지금은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로 이어졌는데요. 매년 가을이면 수만 개의 유등이 강 위와 하늘을 동시에 밝히며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네, 전통 등불뿐만 아니라 현대적 창작 등불 작품, 테마별 설치 미술도 함께 전시되어 규모와 화려함이 압도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교육적 체험까지, 연인과 함께라면 낭만적인 분위기를, 친구와 함께라면 즐거운 사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족, 친구, 연인 그 누구와 함께해도 정말 즐거운 축제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축제에 가면 혹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도 있을까요? 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소원 유등 띄우기입니다. 작은 등불에 소원을 적어 강물 위에 띄우면 흐르는 물과 함께 소원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직접 손으로 유등을 띄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을밤의 정취가 배가 됩니다. 또 전통 공연과 퍼레이드도 다양하게 열리는데요. 국악공연, 민속무용, 등불 퍼레이드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어 시청각 모두 즐거운 체험이 됩니다. 오,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의미가 있는 축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이렇게 한껏 즐기다 보면 좀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축제의 꽃 야시장에는 따끈한 어묵, 강냉이 튀김, 찹쌀떡, 군밤, 군고구마 등 다양한 가을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 비빔밥도 축제에서 꼭 맛봐야 하는 별미입니다. 네, 오색나물과 고소한 육전이 어우러져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길거리 간식과 함께 즐기면 축제의 즐거움이 한층 배가 됩니다. 네, 강변 포토존과 체험존에서는 사진도 찍고 소원을 담은 유등을 띄우며 산책할 수 있어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솔솔 도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간식까지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축제 외에도 진주에서 즐길 만한 여행 코스가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코스는 진주성 산책입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과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성곽으로 가을 단풍과 함께 걷다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성곽 위에서 내려보는 남강과 시내 전경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축제 불빛과 어우러질 때는 더욱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진주성 내부에서는 역사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성곽과 함께 진주성의 역사와 문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또 축제 주변에는 전통 공예 체험관과 지역 예술 전시 공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유등 만들기, 전통 부채 체험, 한지 공예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친구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즐길 거리가 한가득 많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다니 정말 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 또한 놓칠 수가 없는데요. 유등 퍼레이드, 전통 공연, 체험 이벤트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라면 유등 만들기 워크숍, 한지 공예 체험 등을 미리 예약해서 참여하면 더욱 알찬 체험이 가능합니다. 네, 강변 산책과 사진 포인트 외에도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전통 무예 시범이나 민속 공연을 관람하면 축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데요. 강변 카페나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쉬면서 가을밤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인 풍경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화려한 유등이 강 위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을밤의 은은한 빛 속을 걸을 수 있는 유등축제. 아이들과는 신나는 체험을, 연인과는 로맨틱한 순간을, 친구와는 즐거운 추억과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서 빛과 소원, 즐거움이 가득한 특별한 하루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네, 진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가을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축제부터 어디 놀러 가기 좋은 정보까지 연휴를 즐길 만한 알찬 소식들을 담아 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연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